덕업일지 성공한 덕후 끝판왕 19, 이번에 11위입니다. 덕후 대량 양산하는 SF 영드 우주소년 덕짐승리의 금자탑. 지금으로부터 무려 54년 전인 1963년 영국 공영방송 BBC에 첫 방송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방송되고 있는 SF 드라마 우주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지막 시간이동자 주인공 닥터가 외계인들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타임머신 타디스를 타고 온 우주를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닥터 후인데요. 그 이후에 54년 동안 덕후들의 덕력은 무럭무럭 자라났고요. 드라마 닥터 후의 덕후들을 부르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후비안. 그리고 후비안들 중에서요. 후비안의 왕, 후비안의 교주라 불리는 사나이가 또 있습니다. 닥터 후를 보고 자란 후 진짜 닥터가 됐습니다. 아, 정말. 제대로 덕후죠. 현 12대 닥터 피터 카팔디입니다. 그는 콧질질이던 5살 때부터 닥터 후를 봐온 열혈 팬으로요. 6살 때부터 팬레터를 썼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배우가 되면 닥터 후를 돕고 싶어요.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네 진짜. 그리고 13살 땐 BBC 직원에게 왜 내 팬클럽이 아닌 다른 팬클럽이 닥터 후 공식 팬클럽이 되냐고요. 이렇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 따지기도 하고요. 직원의 하소연을 듣기도 했죠. 답장을 받았어. 받았죠. 이렇게 둘째가라면 서러운 열렬한 후비안으로 살아온 피터 카팔디는요. 잘 자라서 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영국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선굵은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런 그가 2008년 시즌4에서 단역으로 잠깐 얼굴을 비추더니만 끈질긴 오디션 끝에 2014년 진짜로 닥터 제의를 받게 된 겁니다. 아, 박수다 박수. 한 세기를 닥터 후만 파고 또 파서 기어이 닥터 역까지 맡게 된 덕업일치의 산 증인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차곡차곡 덕질계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바로 영국의 국민 배우 사이먼 페그입니다. 7살 시절인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그의 첫 서원을 보인 스타워즈 포스터를 우연히 본 뒤 전율이 찌릿찌릿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라며 통사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첫 관람을 하게 된 SF 걸작 스타워즈. 그날부로 우주 덕후가 되는데요. 스타워즈 제국역습, 제다이의 귀환, 스타트랙, 에일리언, E.T., 미지와의 조우까지 유년기를 온통 SF 영화와 함께 보낸 사이먼. 최종 꿈을 정합니다. SF 영화를 만들고 직접 연기도 하겠어. 그렇게 덕심 승리를 위해서 스탠드업 코미디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사이먼. 이후에 그가 각본을 쓰고 연기까지 한 좀비 코미디 영화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데이트를 치면서 헐리우드 진출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이먼 페그를 눈여겨본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미션 임파서블 3에서 톰 크루즈의 절친 벤지 역할로 캐스팅한 거죠. 그리고 대망의 2009년 J.J. 에이브람스 감독과 인연으로 스타트랙 더 비기닝에서 엔지니어 몽고메리 스코티 역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 SF 영화까지 출연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공적인 헐리우드 진출로 스타가 된 이후에도요. 그는 이런 영상을 남길 정도로 덕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말이죠. 스타워즈의 패러디 영상입니다. 야, 그냥 R2D2나 C3, 이 정도면 정말 뼛속까지 우주 덕후 인정하시겠죠? 자, 그리고 2013년 드디어 금자탑을 완성하는 일생일대 일이 벌어집니다. 스타워즈 팀으로부터 캐스팅 연락이 온 겁니다. 오. 자신의 얼굴은 1도 안 나오는 특수분장을 한 보물상 주인 역할, 운카레 역으로 말이죠. 정말 한 우물만 파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당신들을 진정 성공한 덕후로 인정합니다. 아. 덕업일치 성공한 덕후 끝판왕 19, 이번에 9위입니다. 일단 이 감독의 유년기 시절의 덕력 프로필부터 읊어드리면요. 자, 영화광 어머니를 따라 4살 때부터 어린이 프로그램보다 영화를 더 먼저 봤고요. 어허. 중학교 때부터는 이미 자신이 구상한 것을 글로 적어내는 이른바 각본 작업까지 해냅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영화 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영화 관련 분야입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 맨해튼 비치에 위치한 비디오 가게의 점원이 된 것이었어요. 관계자죠. 그런데 그냥 계산만 하는 일반 점원이 아니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해박한 영화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비디오를 추천해 주면서 그 업계에선 소위 영화 평론가로 불릴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 덕후의 정체는 바로 할리우드 공식 영화 덕후 퀸틴 타란티노. 아, 멋진 사람이지.
저수지의 개들 이후 펄프 픽션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까지 받게 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요. 2004년도엔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까지 맡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로소 정말 영화 덕후로 시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그 덕력을 인정받게 되는 월드 성덕 감독으로 등극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덕력에는 그만의 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치갑, 오마주, 성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작품부터 잔혹함을 묘사한 씬을 넣은 저수지의 개들부터 특히 우마 서머니 극중에 싸우는 롱테이크 장면 등 킬빌 1, 2에서는 이 소품으로 무려 450갤런, 약 1,700리터가 넘는 가짜 피가 철철 넘쳐 흘리게 쓰여지면서 피칠갑의 정점을 또 찍었었죠. 자, 그의 오마주 덕력 끝판왕 작품 킬빌에서는 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망 위의 이소룡 룩을 그대로 이제 오마주를 했고요. 킬빌에서 우마 서머니 복수를 다짐할 때마다 흐르는 비장한 그 음악. 빙빙. 이 음악이 죽음의 다섯 손가락에서 주인공의 복수심이 피어오를 때, 손이 달아오를 때,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잖아. 손가락이 달아올 때 흐르는 음악을 차용해서 쓰인 거라고 합니다. 우와. 그리고 나 한 덕질한다 하는 세계 덕후들도 무릎을 털썩 꿇게 만드는 덕질계 1인자 최고봉 영화 감독이 또 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덕질 스케일부터 보여드리면요. 자, 영화 세트 절대 아니고요. 귀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뭐 여기서 낮잠만 자도 세상 가위는 죄에다 눌릴 것 같은 물건들이 정말 넘쳐나는 곳이지만요. 저기 집이야? 예, 실제 덕질로 덕지덕지한 저 집. 자, 이분이 만든 작품을 읊어드리면 헬보이, 블레이드 2, 퍼시픽 림, 판의 미로, 다크 판타지의 거장으로 불리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입니다. 자, 그 어떤 아름다운 동화도 이 감독 손에만 들어가면 괴작이 되어버리는 할리우드 공인 괴물 덕후인데요. 그 대표적이 바로 약 2억 달러짜리 덕후질로 평가받는 영화 퍼시픽 림인데요. 일본의 특수 촬영물과 고전 애니메이션의 오마주를 소위 덕지덕지 하다못해 대서양에 담궜다 뺀 영화라도 유명합니다. 그 원천은 바로 덕후 노트와 작업 시리즈 갤러리인 블리크하우스라죠. 그의 상상력으로만 뽑아낸 괴물 끝판왕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이 노트는 늘 끼고 다니면서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의 아이디어를 죄다 기록을 해놨다고 하고요. 마치 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블랙하우스는요. 그의 소름 끼치는 덕력 게이지를 늘 충전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네요. 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귀여운 게요. 2013년도에 영화 퍼시픽 림 일본 개봉 기념으로 일본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피규어가 많다는 아키하바라에 이 사람이 직접 들린 겁니다. 본인이 이제 피규어 천국 성지순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괴수 장난감을 싹 쓸이해 갔다고 합니다. 예. 덕업일치, 성공한 덕후 끝판왕 19, 6위를 공개합니다. 웨더 축덕 챔피언스. 6살 꼬마 축구 덕후의 인생 역전. 2002년 한일 축구대회 당시 기적 같은 감동의 순간이면 늘 소환됐던 이 노래. 이 노래가 쫙 깔려 나오면 대한민국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감동 먹은 1위는 바로 2002년 한일 축구대회 부금의 주인공 조수미 씨입니다. 음악과 축구는 내 인생! 이라 말할 정도로 음악만큼 축구를 사랑하는 자칭 축덕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과거 이탈리아 유학 시절 축구의 매력을 알게 된 그녀는요. 특히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과 AS 로마 소속의 프란체스코 토티를 열렬히 사모하는 축구 팬으로요.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우는 건 기본이고요.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축구에 대한 지식도 완벽히 장착. SNS를 통해 날카로운 축구 경기 분석과 정확한 경기 예측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에 열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우에파 유로 2012 당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전을 시청하던 중 내가 감독이라면은 후반에 디 나탈레를 투입할 거야. 라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 팀 감독이 그녀의 말대로 후반에 디 나탈레를 투입. 디 나탈레가 교체 투입된 지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어서 당시 축덕들 사이에서는 조수미를 한국 축구 감독으로 라는 반응도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축구를 향한 무한애정으로 지난 2002년 한일 축구대회의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수미. 축구대회 응원송 챔피언을 통해 온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소개할 이 축덕은 축구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주인공입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성 규모 9.1의 강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로 인도양 일대 무려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6살 꼬마아이 마르투니스 역시 이 끔찍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소파를 꼭 붙잡은 채 물에 퉁퉁 부른 국수로 허기를 달래고 웅덩이에 고인 물로 갈증을 달래며 마침내 21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마르투니스. 이 6살짜리 꼬마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가족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살아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의 꿈 또한 호날두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쓰나미로 인해 가족을 다 잃고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린 이 아이에게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그야말로 꿈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마르투니스의 사연이 포르투갈 전역에 방송이 됐고요. 이 사연을 접한 뒤 축구에 대한 열망에 깊이 감명을 받은 호날두가 후원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후 마르투니스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건 물론 맨유에서 뛰고 있었을 당시에는 마르투니스를 영구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1년 뒤 인도네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요. 포르투갈 명문 축구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 유소년 팀에 입단하는 기적을 이루고 맙니다. 포르투갈 3대 명문 클럽으로 꼽히는 이곳은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기 전까지 뛰었던 곳입니다. 본인 친정팀이잖아요. 그렇죠. 마르투니스는 호날두 덕후에서 제2의 호날두가 된 것입니다. 아, 덕업일치 성공한 덕후 끝판왕 19 4위입니다. 1996년 금세기 최고의 판타지라는 찬사를 받는 SF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얼음과 불의 노래입니다. 자, 영국의 판타지 소설이 우리 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그 영화의 원작 반지의 제왕이라면요. 미국의 판타지 소설은 단연 얼음과 불의 노래로요. 우리에게는 미드 왕좌의 게임의 원작 소설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원작 소설의 저자 조지 R.R. 마틴은 한 가지에 푹 빠진 덕후 중에 덕후라는데요. 바로 중세 덕후입니다. 실제 그의 작업실 곳곳은 중세풍 미니어처와 피규어로 가득하고요. 심지어 그 미니어처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찍어서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세심한 덕력을 자랑하고요. 더욱더 놀라운 그의 덕력은요. 2011년 뒤늦게 올린 결혼식에서 드러났죠. 자, 보시다시피 신부의 의상이 일반적인 하얀 웨딩드레스가 아닌 중세 유로풍의 원피스입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 곳곳에서 오직 중세 유럽에 대한 애정을 쏟아부은 조지 마틴은요. 이 작품 세계를 통해 숨겨진 덕력을 제대로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얼음과 불의 노래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중세 영국의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 사이에서 벌어진 장미 전쟁에서 일단 소설의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고요. 자, 7왕국이 살고 있는 그 웨스테로스의 지도는 저렇게 영국과 아일랜드의 지도를 뒤집은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게다가 조지 R. 마틴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음식들조차 중세식 레시피를 그대로 묘사까지 하는데요. 중세식 레시피를 소개한 요리책까지 이분이 직접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1위 후보, 제 기사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20일로 임기가 끝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요. 미국 최초로 농구 선수 출신 대통령으로 일평생 농구밖에 모르는 농구빠로 유명합니다. 자, 이번 선거는 농구 스코어로 보면 80대 77 정도다. 나는 지금 4쿼터 플레이어다 등 정치를 농구에 비유하는 농구 언어를 사용해서 그야말로 농구 대통령에 등극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슛! 밥 먹고 일어나서 슛! 연설 마친 뒤 또 슛! 슛! 자, 이런 농구 러버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어떤 순간보다 대통령하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0년 상위 용사들과 백악관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요.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자, 매직 존슨 등 네로라는 NBA 농구 스타들과 꿈에 그리던 농구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좋았겠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자, 성덕의 느낌을 제대로 만끽했다고 하는데요. 좋았겠다. 자, 뿐만 아니라 평소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는 것이 취미였던 분. 오바마가 정치적인 고향이 시카고 아닙니까? 아하. 또 브루스도 시카고의 팀이었고요. 그렇죠. 지난해 직접 마이클 조던의 목에 자유의 메달을 걸어줌으로써 나 이렇게 성공한 덕후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는 만큼 퇴임 후에
NBA 구단주를 할 거다라는 소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한 잡지 인터뷰에서 NBA 구단주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낸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에서 임기 후 오바마의 삶에 대한 재밌는 영상을 또 이게 메이킹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부통령이랑 너 이제 직장 잃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직접 이제 워싱턴 위저드에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농구를 사랑한다는 거죠. 혹시 성공한 덕후 끝판왕 19, 14위를 공개. 너의 덕질을 허하노라. 조선시대에 덕후가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성공한 덕후의 역사를 찾아서 저 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덕후들을 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 버릇벽, 뜻 그대로 버릇, 습관 이런 걸 의미하고요. 도벽이 있다 뭐 이럴 때 쓰는 도벽 맞네. 그게 벽자 아닙니까? 방랑벽. 참고로 조선 중기에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은 책을 미친 듯이 읽는 문자벽이었고요. 문자벽. 그런데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도요. 이 벽의 스멜을 강하게 풍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5대 임금 문종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장영실의 업적으로 유명한 치국이가 1441년에 문종이 세자였던 시절에 이미 먼저 설계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후에 전문 과학을 넘어 덕후 기질을 다분한 문종을 단박에 사로잡은 또 다른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리터리. 그렇습니다. 문종은 밀리터리 벽, 밀떡이었습니다. 오호. 문종은 조선의 국방에 각별하게 신경을 쓴 임금이었는데요. 각종 신무기 개발뿐 아니라 전쟁을 하는 방법인 병법 등 늘 국방만 생각하는 문종. 대체 어느 정도였느냐? 조선시대 문신인 신숙주는요. 전하, 그렇게 무기에만 관심을 보이시니 백성들이 다 무기에만 관심을 줍니다. 이에 문종은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며 신숙주의 핀잔에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무기까지 만듭니다. 일종의 다연발 로켓, 이름하여 문종화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 문종화차는요, 화살을 꽂는 장치에 따라 신기전기 화차와 총통기 화차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신기전을 화차 이름으로 아시는데 신기전은 화살 이름이고요. 이 신기전기 화차는 폭약이 설치된 화살을 역으로 100개나 동시에 꽂을 수 있고요. 발사 각도를 0도에서 43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었고요. 대지를 울리는 화차의 엄청난 소리와 빛 때문에 여진족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데 급했다고 합니다. 멈출 줄 몰랐던 그의 밀떡력은 진법까지 만듭니다. 이 진법은 쉽게 말해 군사를 배치하는 방법으로요. 전쟁 시에 평지에서는 2명이, 오르막길에서는 4명의 병사가 화차를 장전하고 발사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군대 배치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거기에 깨알같이 혹시 무기를 사용하다가 불발탄이 생겼을 경우에 잘 처리하는 법도 챙겼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구국강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네요. 무기를 직접 이제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네. 개발까지 했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밀떡이라고 생각이 드네요.